네, 글로벌 유니버스 기업을 10분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 회의 주식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 가운데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구장창 이제 상승하는 기업들도 간혹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태양광 대표 기업 퍼스트솔라입니다. 오늘 저희 함영도 연구원 모시고 이 퍼스트솔라에 대해서 최근 이슈와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회의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영도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퍼스트솔라가 지금 주가의 기세가 너무나 무서워요. 맞아요. 그 3분기 실적이 사실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은 좋았지만 네. 시장에서 기대치보다는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주가가 이렇게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이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퍼스트솔라에 최근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진 게 하나솔루션의 대표적인 피어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양광 하면 네. 하나솔루션. 네. 그렇죠. 근데 그 하나솔루션이 미국에다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퍼스트솔라도 미국에다 대대적인 공장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나 시총 갭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솔루션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태양광 쪽에서 계속 마진율이 1분기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고 4분기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퍼스트솔라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이게 성장이 별로였던 건가요? 아니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예요? 성장이 나오긴 했는데 기대 대비 생각보다 별로였고 지금 3분기에 대부분의 태양광 회사들은 다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퍼스트솔라는 오히려 마진율이 적자였거든요. 네. 그런 이상한 시황을 보면서 다들 좀 혼란스러운 거죠. 분명히 좋다는데 왜 대표 피어 기업은 이렇게 마진율이 갑자기 역성장이 나오지? 이러면은 과연 3, 4분기 괜찮은 것과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일단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네네. 3분기에 대한 간단한 리뷰부터 드리면은 매출액하고 이익 컨셉 모두 다 하회를 했고요. 근데 판매량만 놓고 보면은 모듈 판매량이 3분기에 일단 QOQ로 12%가량 떨어졌고 판가도 ASP도 한 8%가량 떨어졌어요. 퍼스트솔라만 놓고 봤었을 때. 다른 업체들은 올랐잖아요. 다른 그죠? 업체들은 거의 다 네, 올랐죠. 다 올랐죠. 네. 근데 일단은 이 회사의 좀 개별적인 이슈인 게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돌아가고 있지 않고 그리고 판매량 단에서는 2분기에 좀 물량이 많이 나갔다 보니까 3분기에 줄어든 거라 요건 좀 차치하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ASP 단에서도 원래 미국 공장에서 팔아가지고 그 판매량이 더 많았으면 오히려 ASP가 올랐을 텐데 다른 동남아에 있는 공장에서 이번에 믹스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적인 이슈로 떨어졌지 태양광 전체 시황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좋았고 이 회사도 좀 내용적으로 안 좋았을 뿐이지 전체적인 뭐 성장의 그림은 여전히 유효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행히 뭐 개별 이슈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 업황은 여전히 견고하다. 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거는 이 하나솔루션과 퍼스트솔라를 놓고 볼 때 얘네들이 어떻게 비교를 좀 해야 되나? 사실 완전히 똑같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태양광에 맞아요. 속한 회사는 네. 맞는데 두 회사를 좀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제품 자체는 다르지만은 그건 너무 이제 딥하게 들어가는 거고 네네. 간략하게 캐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퍼스트솔라의 지금 글로벌 캐파가 대략 한 1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10기가와트 정도 네, 근데 퍼스트솔라가. 미국 내 현지 캐파가 한 3기가와트 돼요. 근데 이게 현재 3기가지만은 2025년 되면은 대략 한 10기가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10에서 11기가 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캐파가. 3기가짜리가 2025년에 10기가로 늘어나는. 네. 이게 다 IRA 보조금 받아가면서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를 한 거고요, 최근에. 근데 하나솔루션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지금 글로벌 캐파가 11기가 정도 되는데 거의 미국 똑같네요. 내는 네, 맞아요. 미국 내 캐파는 좀 더 적어요, 현재는. 지금 1.7기가. 거의 절반 정도. 네. 근데 이게 하나솔루션도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 됐었을 때는 3.1기가로 늘어나고 이제 IRA 정책이 발표 나고 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대략 하나솔루션도 2025년 되면 10기가 정도. 비슷하게 가네요. 퍼스트솔라랑 증설 속도가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이 두 회사를 지금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일단은 퍼스트솔라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연일 신고가를 그러니까요. 찍고 기신 있어요. 거예요. 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수주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근데 미리 고객들이 그 물량들을 다 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있냐면은 그 펄스솔라의 수주 잔고가 전 분기에 44기가와트였으면은 요번 분기에 58기가로 됐거든요. 아니 지금 얘네 캐파가 10기가인데 수장고가 58기가 이미 2026년 물량을 받고 있어요. 와. 근데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게 그러니까 수주 받은 건 아니지만 파이프라인 보통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물량들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게 지난 분기 2분기에 53기가와트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번 분기에 이 파이프라인이 113기가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수주가 워낙 좋아서 증설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 물량을 가지고 지금 범접할 수 있는 시장이 엄청 넓어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당장 3분기 실적이 안 좋더라도 펄스솔라 주가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고 이런 기대감을 똑같이 하나솔루션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솔루션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 거죠. 공장을 지어서 돌리면 돌린 대로 지금 팔겠다는 거의 뭐 그 정도로 줄을 수요가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모듈이라는 게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두 회사의 어떤 가격 정책 차이 같은 건 있나요? 이게 캐파 늘어나는 것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딱 피어로 보기가 좋은데 네, Q는 오케이, 둘 다 좋아진다. Q는 다 오케이인데 근본적으로 저는 1대1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솔라랑 네. 펄스솔라랑. 근데 그게 가격 정책의 차이예요. 글로벌 모듈 가격이 지금 와트당 한 25센트 하는데 미국이 한 50센트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이 와트당 25센트인데 네. 미국이 50센트. 네, 엄청 그럼- 비싸게 팔리고 있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요새 미국에다가 갖다 많이 팔면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마진을 많이 하나솔루션도 그런 느낌의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 거고. 근데 펄스솔라는 미국 내 가장 큰 태양광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듈 판매 가격이 28센트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가격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50센트에 팔 수 있는데 지금 28센트에 팔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게 정책을 바꿨냐면은 1분기부터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대신에 핵심 원재료 비용하고 물류 비용은 다 고객사한테 전가하겠다라는 지금 스탠스고 지금 현재 3분기 실적만 놓고 봤었을 때 이 회사의 GP 마진은 매출 총이익률은 3%밖에 안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계약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서 앞으로는 실적 안정성이 높아질 거고 증설 물량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면은 그렇죠. 펄스솔라는 향후에 GP 마진을 20%까지 올리겠다라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20%를 말하는 게 대략 언제쯤인가요? 한 2025, 30년 이때 되는 건가요? 뭐 30년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뭐 그 정확한 시점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 회사의 가격 정책을 바꾼 게 이번 1분기고 이 정책 바꾼 게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이제 판매량 그러니까 출하되는 물품부터 어느 정도 적용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가격 안정화 정책이 반영된다는 거를 고려하면은 한 2024년부터는 GP 마진 하이싱글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미들 10, 뭐 10% 중반대 이제 마진율이 8% 확실히 개선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 일단 수준은 2026년까지 확보해서 뭐 맞아요. 성장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수익성까지 확 그쵸. 개선돼 버리는. 가격 정책을 아예 딱 마진율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러니까 주가가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맞아요. 있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별로였는데 이런 장기 성장성이 너무나도 좋고 장기 수익 안정성까지 높다 보니까 지금 펄스솔라는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펄스솔라의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고 태양광 시장이 빠그라진 건 아닙니다. 개별 태양광 시장이, 이슈였다. 부러진 건 아니고 개별 이슈였고 대신에 하나솔루션의 가격 정책과는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놓고 보는 거는 약간의 무리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 증설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좀 유효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사실 국내에서도 태양광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하면 딱 태양광 풍력이니까 국내에서는 어차피 하나솔루션이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대표 주자고 미국은 딱 그냥 퍼스트솔라. 그래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이제 막 IRA도 있으니까 미국 태양광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 국내를 해야 되나 어떻게 두 회사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희가? 좀 일단 밸류하고 시총 어느 정도 비교를 먼저 해드리면은 펄스솔라의 지금 시가총액이 160억 달러예요. 한화 기준으로 20조 정도. 하면은 뭐 대략 20조 정도로 네. 잡으면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은 9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총 차이가 엄청 나죠. 거의 2배 정도 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PER 기준으로 2023년 PER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펄스솔라는 한 34배,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한 12배 정도 돼요. 퍼스트솔라가 확실히 그 어떤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퓨어하게 펄스솔라는 태양광 모듈만 제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온전히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솔루션은 사실 태양광 기업이긴 하지만은 다른 사업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분사 그 스피노프 이슈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봤었을 때는 온전히 펄스솔라의 밸류에이션과 시총을 하나솔루션이 따라가는 데는 당연히 무리가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차이는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대신에 펄스솔라가 지금 내년 기준으로 34배고 내후년 기준으로 그 14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더블이 난다는 구간에서 얘기는 거의. 맞아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은 있어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이게 리레이팅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펄스솔라의 주가를 그냥 하나솔루션의 그냥 선행지표 정도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펄스솔라를 지금 이 높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들어간다라고 보기보다 지금 다양한 국내 태양광 주식들도 투자를 하고 계실 거니까 펄스솔라가 이렇게 선행을 해가지고 주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거다. 그러니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는 것보다는 어찌됐건 좀 더 장기적으로 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에 두 회사가 이제 경쟁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뭐 얘를 사고 얘를 팔고 얘를 사고 얘를 파고 이런 전략보다는 어찌됐건 퍼스트솔라가 미국에서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으니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견줄 수 있는 회사가 하나솔루션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제일 좋은 건 제가 볼 때는 퍼스트솔라에 투자하면 좋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를 어떤 미국 태양광 시장의 어떤 바로미터로 보고 네. 국내 투자할 때도 좀 유용한 지표를 활용할 수 네. 있는 정도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오늘 퍼스트솔라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들었고 앞으로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성장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회사라서 이러한 시황 속에서도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뚫어내는 저력 있는 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퍼스트솔라 얘기를 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레고.